예. 아까 과천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예. 그렇죠. 과천이 지금 다 이주 기간이에요. 이주비가 많아요 여기가. 하잖아요 지금. 이주비가 맥스 12억 13억 나온대요.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제가 보니까 그런 기사가 뜬 거예요. 뭐 어떤 기사? 그 거래량이 막 줄고 매매가가 오히려 뭐 오르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내가 씩 웃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수치가 저는 현장에서 매일 보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알잖아요. 이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건 물건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고 너무나 높은 가격을 불러요 현장에서. 뭐 지금 재건축 아파트 이제 매수하려고 가면 뭐 분명히 한 18억 나와 있는데 살려고 물어보면 아유 저 20억대면 팔래요 이래요. 그러면 네이버 매물은 사실 나와 있는데 우리 고객님은 저한테 제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다 중개하다 보면 고객님은 저한테 네이버에 물건 나와 있는데 왜 선생님 이 물건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막 이래요. 내가 물건을 못 찾아주는 것 마냥 내가 그래서 막 설명을 해도 내가 하다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에 이러면 거기 있는 뭐 열 몇 개, 20몇 개 물건들이 내가 다 뻥카다. 다 뻥카고 출발이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거다. 내지는 거래가 되는 건 그 가격이 아니라 보통 그렇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 2, 3억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나 여기 뭐 한 15억 정도 살 수 있어? 뭐 15억 살 수 있어? 갔다가 너무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못 사잖아요. 못 사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근데 기사에는 뭐 거래가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다. 거래량이 줄었다 내지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모르는 소리 하네. 거래량은 줄었는데 그 신고가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하나 팔리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제가 밤을 새서 제가 온라인 8호 온라인 8호 원고 마감을 하면서 제가 요번에 목동을 집중 분석했었습니다. 목동이야. 또 지난번에 또 송파구 하시더니 지난주 송파구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송파구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서 하나 사다 갖다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셨냐고 막 이러면서 목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년도에 목동에 입주했었거든. 이때 얼마였어요? 일단 새 아파트니까 20평이 2,600, 27평이 3,300, 35평이 5,700, 10배 올랐나 봐. 45평이 7,000, 제일 큰 55평이 8,700만 원. 이게 신규 아파트 가격이야 이 당시에. 목동은 지금 매일매일 그 빨간색 최고가를 매일 찍어요. 매일 찍어요. 지금이 신고가죠 목동은. 앞으로 계속 신고가가 나올 것 같아요. 목동이 그 6단지가 그 추진이랑 조합을 한꺼번에 끝냈어요. 네네. 진짜 맞아요. 빨라. 1호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스피드면 10년 안에 끝나겠던데? 네.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처음에 1호니까 어깨가 무겁잖아요. 자기들이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박차를 가해서 28년도에 이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28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아무튼 30년 초반 입주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생인가하고 하여튼 관리 처분을 최대로 빨리 끝내서 같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되면은 그 일기 뭐 분당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에서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억지로 막 이렇게 통합을 시켰잖아요. 선도지구 만들려고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동은 그냥 혼자 짝짝 가버리니까 그냥. 근데 이제 혼자 가도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막 다 2,000세대, 3,000세대 막. 아니 분당도 많잖아. 그런가? 시도단지는 5,000세대. 근데 목동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왜? 너무 막 5만 세대가 너무. 5만 6천. 5만 다 5만 3천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다 들어오고 나면 거기가 강남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부 강남부터 비쌀 때도 있겠죠. 거기 비싸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목동에 지금 실거줘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기대가 많이 되고. 목동은 이제 서남권의 새로운 강남이죠. 리틀 강남. 그렇죠. 최고 입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의도, 목동 두 개가 탑2가 될 텐데 뭐 두 개 탑. 지금은 우리나라 개발이 좀 이렇게 동쪽으로 많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서쪽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선호 지역으로 많이 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여기서 뭔가 큰 걸 턱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막 강서구도 목동하고 그렇고, 여의도가 연계돼서 아마 다 해서 되게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남 개발을 할 때도 이쪽 강서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화곡동 강서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다세대 빌라로 채우고 이 강남 쪽은 아파트로 채우고 이게 운명이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슷했거든. 예, 근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깔끔한 환경이고 거기는 지저분한 환경이 그대로 남하다 보니까 입지 가치가 좀 오르지를 못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그게 또 좀 제한이 있긴 있더라고요. 강서구나 이런 데들이 왜 이렇게 강서구 마곡도 되게 크고 가서 보면 일자리가 엄청 많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좀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걸 또 풀어준다고 많이 하던데. 근데 그건 뭐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많이 풀어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강서구도 지금 덕분에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어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눌려 있는 것들은 커서 지금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목동. 예, 그래서 목동 잘 쓰셨네. 잘하셨네요. 1박 2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단도 14단까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개인이 정보를 취합하려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에너지가 많이 걸리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아요. 많아. 네. 챗 GPT도 잘못된 거 많다.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또 잘못 끌고 와서 나가서 챗 GPT 제가 같이 대화하면서 많이 혼내요. 얘 혼내면 또 죄송하다고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림을 하도 빨리 그려주니까 그림 가끔 쓰는데 얘가 일단 착해요. 한글을 몰라 얘가 미치겠어 나 진짜 막 이상한 용어가 나와서 그러니까 못 우리 쓰겠어.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영어는 오타가 거의 영어를 해야 없는데 돼, 영어를. 한글은 다 오타야. 써먹을 수가 없어. 예. 아까 과천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그렇죠. 과천이 지금 다 이주 기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뭐 그 강남 3구, 용산구의 토어제의 뭐 풍선 효과이기도 하고 지금 5단지도 이제 곧 이주예요. 지금 8, 9단지 8, 9, 5. 5단지가 6월 16일부터 이주예요. 그럼 나 궁금한 게 8, 9나 5단지 사람들은 어디로 이주해? 과천 내에서 왜냐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과천 내에서 이동을 하려고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가 없구나. 안양으로 많이. 전세가 그래서 떡상했구나. 이주비가 많아요 여기가. 이주비 많아? 매년 슈루를 사잖아요 지금. 이주비로 슈루를 산다고? 이주비가 맥스 12억 13억 나온대요. 100%. 그럼 진짜 사네. 슈루 사네. 그래서 대체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근데 이제 이주비를 받을 때 원래 이주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DSL에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주비로 뭐 살 수 있어? 이주비가 DSR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 껴 있었으면 전세 비용으로 이제 이주비를 사용을 할 텐데 만약에 본인이 실거주 했었으면 이제 대체주택으로 사용을 하죠. 사죠. 그러니까 이주비로 뭐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주비로 뭘 사면 되는데 그게 대체주택이죠. 이 살 때 요 집으로 또 대출을 일으킬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주비가 이미 있으니까 추가 대출은 안 된다. 추가 대출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이주비 받은 거로만 살 수 있다. 그 금액 맞고 사야 되니까 내가 당장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전세 끼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용산 정비창 1구역이 이주비를 20억을 준대요. 네네. 그럼 살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용산이 좋은 게 그 한남 2구역도 그렇고 한남 2구역 최근에 프리미엄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가 이주비가 150%예요. 감정평가 금액에. 네. 그래서 이주비의 어떤 혜택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남 3인가는 또 이주비 대출받아 집을 못 사게 한다 하더만요. 그건 나도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예 조항에 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조합 내규인 건지 조합 내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조합 내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융통을 해서 한 거여서 그런 조합 내부의 그런 거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비 대출 받아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대체주택을 못 사니까. 아니요, 살 수는 있는데 이주비 나오면 대체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한남 3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구역마다 조금 구역마다 다른 것 같고 전세 끼고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뭐 다양하게. 우리 또 풀평님이 또 말해주셨네. 이주비 대출은 추가 약성저가 붙는지 안 붙는지. 조합 소관이네. 조합마다 그러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과천에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연락이 와요. 나 저기 대체주택 사줘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게 크게 막 베팅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딱 그 이주비 받은 그 금액만큼 그냥 딱 내가 들어갈 집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양으로 많이 오셨어요. 불평님이 다 정리해 주셨네. 비규제 지역은 보통 추가 약정서를 안 붙인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규제 지역들은 아마 조합들이 못 사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네요.
역시 또 불펜.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주비 대출을 잘 활용하면 자산이 정말로 그치. 어떤 이주 철거하는 기간 동안 또 입주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크게 불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원조합원이 좋은 게 원조합원이라는 게 관리처분 인가 전후로 좀 나뉘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이제 원조합원이라고 부르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시면 승계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 원조합원의 혜택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그 이주하고 철거하고 준공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한 것으로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치. 나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세금에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준공 이후부터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세금에 있어서 어떤 절세의 전략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좀 좋은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매수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이주비를 받아서 다른 대체주택 전략을 펼 수가 있고 길게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했으면 한 최대 한 10년 정도까지 두 채를 같이 가져가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급지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번 시작했는데 대체주택을 또 중급지로 마련하면 그 이후에 이걸 모아서 최상위 급지로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갈아타기 표본이잖아요. 대체주택 특례 다 받았죠. 다 받았어요. 그때 이제 다 받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거 옛날부터 알았던 거야 세상에. 이게 되게 그 입지 공부 플러스 세금 공부랑 저는 대출도 굉장히 잘 활용했거든요. 이주비 대출 받아서 다른 대체주택을 활용을 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도 차익이 한 12억이 넘었는데 세금은 이제 부부 공동 명의에다가 부부 중에 6억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 됐어요. 1억도 안 냈다고? 네. 그러니까 12억인데 4천만 원. 12억이면은 보통 한 4억 가까이. 비과세 받으신 거지, 지금 4억 가까이 내거든요, 보통. 감사원금 많이 내야 되겠네. 감사원금 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잘 펴시면 그 중간 포트폴리오의 재개발 재건축에 한 채가 끼면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명이 아파트는 우리가 이미 또 재건축 너무 입지가 좋은 강남 아파트여서 참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의 중위 급지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시행인가 이후부터 있는 단지 구역들. 송파구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송파구에 관천한 것들도 많아요. 있고. 지금 송파구에 가락동에 프라자, 삼만, 가락 삼만이 지금 사업 시행가 나서 조합 분양 신청하고 있고. 사업 시행가 나고. 프라자도 지금 새로 이제 설계된 경우에. 극동은 이제 이 조합 설립인가 난 거. 그래서 그런 주변에. 그다음에 길 건너 그 상하는 되게 작은데 이주하고 있어요. 두 분 다 부모님들이 서울 출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서울 출신들은 아니었었지. 저는 이제 산골마을에 살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저는 그린벨트에 남의 땅에 이제 움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움막 출신 비닐하우스 출신인데 매일 누가 지료를 받으러 와요. 지료. 예, 지료를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몰랐는데 엄마가 맨날 콩 한 대박 한 대박씩 어떤 굉장히 못된 사람이 와요. 굉장히 못된 사람이 드라마 같아. 예, 어떤 못된 아저씨가 와가지고 엄마가 그걸 이렇게 뭔가 한 대박씩 주면 받아가는 게 내가 엄마 저게 뭐야 했더니 뭐 사용료래. 이제 뭔지 나는 어릴 때 몰랐지. 근데 이 기둥에 금박으로 번지수가 적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못으로 탕탕탕 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딱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딱지라는 거 엄마가. 그래서 나는 아니 뭐 기둥에 금박지 같은 거 조그만 거로 붙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제 저희가 그린벨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딱지를 팔면 누군가 우리 집 이 딱지를 사면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주권 뭐 그런 그렇죠. 그게 입주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딱지를 엄마가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딱지를 6천만 원에 팔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 딱지를 사서 그 앞에다가 누가 집을 번듯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길 지나가면서 매일 이제 거기가 이제 청계에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청계 백운호수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보면서 우리 집은 이미 없어지고 앞에 이제 집을 번듯한 집을 지은 걸 보면서 우리 집 딱지 사가지고 저 집이 지어진 건데 나는 이제 알죠. 근데 그때 그 딱지를 이제 팔아서 정말 큰 돈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에 6천만 원이라는 거 그때가 벌써 제가 대학교 2학년 만대 88년이네. 그러네. 6천이면 엄청나. 90년 초인가 보다. 90년 초인가 보다. 6천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진짜 큰 돈이었어요. 여기 있는 아파트 중에 3분의 2를 살 수 있어. 예,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걸 안 산 거잖아. 4천을 사셨으면. 그걸 안 사고 기끈 그 의왕의 그 남쪽 의왕에
단독주택을 사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단독주택이 좋았어요. 뭐 월세도 나오고. 근데 지금 그 시세가 그때랑 지금 똑같아 떨어졌지. 네, 근데 그 단독주택을 엄마가 있는 없는 다 끌어가지고 8천인가 주고 단독주택 사가지고 우리는 운막에 살다가 거기 갔더니 대거리인 거예요. 완전 대거리가 너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대거리 아니었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한 5억, 6억 정도 시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진짜 그때 단독주택 산 건 바보짓이었던 거지. 아니 우리 어머니도 그때 6천만 원 주고 단독주택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월세 4개 나오는 다가구 주택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신정동 살았으니까 그때 목동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골목에 다 단독주택인데 거기서 제일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5채를 사갖고 왔다는 거야. 미분양이니까 찍어서 온 거지. 그 집 되게 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그때는 차가 없었는데 그 집만 자가용이 있었어. 와.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5개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2,600만 원인데 전세가 2천이야. 그러면 600만 원만 있으면은 하나 살 수 있었던 때니까 야. 5채 해봤자 3천이면 5채 살 수 있었던 목동 아파트를 와. 그런 식이었었네. 와. 야, 그럼 우리 6천만 원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에 5채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6천만 원이면 10채를 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 엄마 옛날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맨날 그래요. 아니 엄마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지 왜 단독을 샀어? 제가 그때 맨날 아파트가 별로 인기 없었어.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귀하게 그 우리 동네도 한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아파트 싫어 나는 막 이래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엄마 그런 걸 사야 돼.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뭐 지금 재개발된다고 되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도 그 신정동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걔가 반포주공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었는데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때 그 당시 제가 봤을 때 31평 지금 보니까 31평인데 우린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당. 어떻게 사냐 이렇게 측은하게 했었는데 그게 70몇 억이 된 거 아니야. 야, 우리 단독주택, 우리 엄마 단독주택은 8억에 팔았는데 우리 엄마. 그것도 그러니까 6천만 원에 사가지고 8억 팔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냐면 6천만 원짜리가 8억 했으니까. 거기는 서울이랑 8억이지 우리 5억이라니까 우와. 아직 지금도 5억이. 그걸 먹고 사시고 계신데 내 친구네는 31평 그 당시에 2천이가 3천이 묻어가지고 70억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자식은 무조건 강남에 꽂아줘야 된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꽂아줘야 돼. 네, 꽂아줘야 돼요. 강남에 중요해. 진짜 요즘에는 뭐 제 5세대 아파트, 뭐 4세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신축 아파트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시면 거꾸로 못 갈 것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비싸지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수순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저기 대조해구역 1순위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15억. 어저께 특별공고 보니까 그냥 완판이에요. 완판이지 뭐. 그럼요. 74가 지금 14억 정도 가까이 14억 네, 맞아요. 8천이니까. 8,000까지 나오면. 환산을 하면은 한 15억 15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파포가 얼마나 쌌던 거였었고 맞아요. 네. 지금 뭐 서울 아이오랑 서울 파이파크가 얼마나 싼 거야. 네, 정의자이가 맞아요. 지금 14억 얼마에 거래가 된 거라고요. 이제 15억 이하는 없는 거야. 네, 없어요. 지역 서울의 구분하고. 84가 이제 15억 이하는 나온다 하면은 15억이고 그러니까 불과 우리 그때 계속 방송을 한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그쵸, 불과 한 2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 12억 이하는 없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난 그 예전에 그 빠숑 핸더스하게 처음 공개 방송할 때 2019년도에 부동이 모셨을 때 그랬거든. 지금 이제 서울은 6억 원 다 된 것 같고요. 6억에서 이제 9억 원 가는 아파트. 맞아요. 그게 강남 포함이었어 그때. 9억 원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2019년도야. 아니 17년도 6년밖에 안 됐어요. 맞아. 17년도 책에 강남 5억 시대를 다 맞이했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강남이 다 6억 넘어간 게 다 이상하다는 거 없었고 딴 데는 맞아요. 3억대였었고 뭐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딱 시작할 때가 막 올라서 평당 2천까지 갔었는데 4천이 다 넘어갔잖아 평균으로.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한 거지. 오늘의 명언. 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평균 매매가가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둘이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10억대고 평균 매매가는 14억 한 6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벌어지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중위 아파트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제일 비싼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줄을 세워서 가운데를 딱 찍은 게 그게 중위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걔는 이제 10억대인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4억 6천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비싼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평균 매매가는 진짜 모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니까 중위 아파트 가격과 평균 매매가가 계속 갭이 벌어진다는 건 이제 상위 아파트가 훨씬 더 올라가는 폭이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계속 새 아파트 좋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사고 싶어 하고 예, 근데 새 아파트는 점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뭐 단체나 누르고 진짜 뭔가 더 사우나 더 잘해줘야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예, 가격 상승은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의 아파트는 보통 상위급지잖아요. 이걸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위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상위 아파트만 70억이다, 60억이다, 50억이다 이런 거 보고 박탈감을 느끼시는데 하위 그룹에서 좀 중하위 그룹 서울에서도 지금 오늘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런 뭐 이제 서울 핵심지는 아니지만 서울의 하위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좋은 컨텐츠들 보면서 올라가는 거 그래야지 이제 하위급지 신축 아파트에서 평형을 줄여서 가거나 아니면 연식을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가는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느 지역이든 거기서 똘똘한 대장 아파트를 사면 예, 발을 얹으면 저는 항상 이제 똘똘한 어느 지역 가도 그냥 좀 대장 지역을 사면 대장 지역이 항상 올라야 나머지들도 오르고 요 대장적은 또 사고 팔기가 되게 쉬우니까 잘 팔리는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급지 낮을수록 예, 잘 팔리는 그래서 급지 낮은 거를 가려면 똘똘한 거를 해서 그래서 얹고 얹어서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입주장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이문 자이 아이파크나 뭐 라그란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입주장일 때는 그래도 그 이문 자이 아이파크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입주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14억이 되게 싸게 느껴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공략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리서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두 분은 워낙 뭐 고수시고 워낙 많은 상담 사례도 있고 하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이 딱딱딱 나오는데 이게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성을 감안해서 답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하게 되면 그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입지를 포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입지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 못 가. 그럼 이제 거기 구축을 사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건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못 떠나. 지역을 못 떠나. 그 지역을 절대 못 떠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못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떠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전월세를 좀 이용하시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자가만 하시던 분들은 전월세라는 거 상상도 못 해요. 우리 강남 건물주님, 제가 세입자로 했던 강남 건물주님이 강남에 뭐 거의 200억 건물이 있으신데 우평구 그 되게 25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세요. 근데 못 떠나죠. 절대로 못 떠나세요. 그분들은 돈도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뭐. 예. 뭐 그러면 이제 뭐 그거지 뭐 내가 자산을 축적할 것이냐 뭐 나의 지금 이 행복을 축적할 것이냐 편안한 예, 지금의 내일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하시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은 분들이고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시고 효용성을 느끼시는 분들 뭐 그래서 뭐 사우나나 헬스클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맞는데 그냥 나는 잠만 자면 돼. 이 입주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내 주변에 병원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분들은 저는 그냥 그 입지 구축 사채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뭐 더 이상 크게 뭐 재산을 불릴 필요도 없고 예, 자기가 마음 편한 입지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근데 약간 젊으신 분들하고 그 연세가 드신 분이 연령대에 따라서 그럼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방향성이 다른데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말리는 거는 여기 다 버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죠. 공기 좋은 거. 공기만 좋은 거. 그건 내가
제가 진짜 아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려나 진짜. 맞아요. 아니 근데 화를 보름 내면서 진짜 특히 남자분들 문제야. 진짜 미치겠어. 여자분들은 포기 안 해. 남자분들은 정말 내가 막 내가 형님인데도 내가 화를 몇 번 낸 적도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내가 막. 근데 이 남편들이 돈 주는도 남편인데 남편이 대출받지 마. 나 뭐 이런 거 싫어. 나 뭐 이사 가는 거 싫어. 뭐 서울 뭐하러 사. 막 이러면 이제 여자들은 막 너 화가 나잖아요. 근데 돈 주는 또 남편한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모시고 남편을 같이 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설득시켜 주겠다. 왜냐면 남편들은 마누라 말을 안 듣거든요. 가족의 말을 안 듣잖아요. 전문가의 권위에 기대어서 전문가가 말을 해야 돼. 이제 오시면 2시간 동안 제가 목에 핏대를 흘리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막 설명, 일부러 저는 막 한강만 아파도 막 보여드려요. 막 보여드리고 왜 막 설명을 하면 나중에는 남편이 싹 일어나서 담배를 풀어 막 왔다 갔다 해. 막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우면서 너 이러려고 나 여기 데려갔냐고 막 둘이 싸워. 왜 제가 뭐라고 모시고 오라고 하냐면 내가 요번에 이거 상담을 좀 받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호구로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여자가 믿을만한지 당신이 좀 와서 봐줘. 이러고 도움을 구하고 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남편은 으쓱해가지고 따라오시잖아요. 근데 따라와서 자기가 설득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싸우다가 결국은 이걸 미래를 보여드리면은 남편들이 살아.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 사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와이프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누라만 죽어도 안 들어도 선생님만 듣는다고 이게 남편들도 보니까 그런 거를 미래 가치를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쫙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니까 그치. 넘어가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또 그런 거 논리 되게 좋아해요.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특히 뭐 이게 글로벌 경제 이런 거 나오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려 막. 부부간의 의견 일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앨리스 허님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 부부 상담 조정위원회. 부부 관계도 좋아진다. 관계도 상담해 주시나요? 아니 와서 엄청 울어요. 이제 우리 할머님도 이제 상담하시잖아요. 와서 엄청 울어요. 많이 오세요? 휴지 갖다 놓고 저 시작해요, 진짜. 예. 그래서 나 이제 진짜 나도 좀 상담 저기 좀 해볼까 생각도 들어요. 예, 인생 상담, 심리 상담. 예. 우리 또 많이 겪어봤잖아요, 아픔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벌써 시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뭐 풀팽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여기 또 채팅창으로 또 많은 질문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도 답변 주시고 막 그래서 혼자. 풀팽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출석으로 인정. 출석 인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